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아주 세기의 바둑 대결 많은 사람들에게 네.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인간과 로봇이 피아노 연주 대회를 펼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네. 이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예.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로베르토와 또 로봇 피아니스트 테오가 같은 곡을 각자의 스타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 모두가 예상했듯이 네. 로봇은 연주 프로그램에 정확히 입력된 미리 저장된 악보에 충실한 그리고 정확한 연주를 했고요. 뭐 사람이야 자신만의 감성과 해석을 반영한 인간적인 따뜻한 연주를 했는데 당연히 관객들의 감동은 뭐 인간 피아니스트의 몫이었겠죠. 그렇죠. 네.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이 감성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음악같이 소통이 필요할 때는 과연 로봇한테 뭐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 공유, 공감 이렇게 따뜻한 단어들은 로봇이 할 수 없겠죠. 맞죠. 오래오래 인간들, 사람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오늘도 알찬 취업 정보가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잡정보센터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네, 먼저 승무원 지망생들에게 인기 최고의 기업이죠. 네. 대한항공 취업 노하우를 판타스틱 면접백서에서 공개하고요. 예. 또 식품업계와 은행 입사에 대한 궁금증은 출고 대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하시고요. 5월 18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오늘도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요. 이제는 정말 조선과 철강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눈앞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를 고용 불안을 덜어줄 고용보험법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개정안을 한번 봤더니요. 저희가 실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네. 근데 이때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기간을 늘려서 이 실직자를 보호해주자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사실 작년 9월부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조조정을 앞둔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참 절실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질까요? 네, 일단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준이 이 실직 전에 받던 평균 임금에서 이 50%에서 60%로 인상이 됩니다. 네. 또 상한액은 하루 43,000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 130만 원 정도 받던 실업급여를 이제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은 8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개정이 되면 연장이 얼마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90일에서 120일까지거든요. 네. 네. 근데 실직자의 재직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일에서 270일, 그러니까 30일 정도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이 늘어나면 1인당 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은 최대 643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앞서 얘기가 나왔던 이 조선이나 철강,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조선의 빅3인데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 이 조선 빅3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 조선업종에서만 올해 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것도 추정치일 뿐인데요. 네. 고용보험법 개정이 반년 넘게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개정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여야 갈등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어두운데요. 예. 이 파견법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노동개혁 법안 자체가 이 소관부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내일로 예정된 19대 본회의 마지막인데 네. 여기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20대 국회가 시작이 돼도 계속 이렇게 여야 갈등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는 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과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집행액보다 무려 1조 원 이상 늘렸는데요. 네. 내년 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인
비용인 5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이 무산이 되면은 이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말이 3만 명이지 이게 사실 그 규모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제 정치 싸움 그만하고 법 개정에 좀 더 최선 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요. 이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과 실업급여 강화, 또 일자리 나누기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자리를 잃고 이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법안에 앞서서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과연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일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많이 해봤고 아마 두 MC분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서울시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만 34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 1,092명을 대상으로 이 좋은 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좋은 일자리로 꼽았습니다. 일하는 재미,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일과 재미 동시에 잡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김승재 아나운서는 혹시 둘 다 느끼나요? 전 지금 재밌는데요. 네. 재미없나요? 안 되겠네요. 저는 재밌어요. 끝나고 국회의원님한테 가야겠네요. 이게 솔직히 이게 네. 그 일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만들 노력을 하고 있겠죠. 자, 이 밖에는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 이외에는 또 어떤 좋은 일자리를 꼽았습니까? 네, 이 밖에도 저희처럼 또 좋은 동료와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아주 훈훈하네요. 네, 이런 곳이 있고요. 또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도 꼽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좋다고 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그런데 취업하고 싶은 회사 유형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어디에 취업하고 싶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네. 일단 직원의 복지 혜택이 많은 회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복지 대답을 혜택 했는데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를 보면요. 회사 안에 카페도 있고 네. 휴게실에 수면실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복지 혜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또 여기에다가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참가자 응답자들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도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직자들이 꿈꾸는 회사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취직을 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자, 그리고 이 반면에 구직자들이 취업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질문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라 사정도 그렇고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만큼 탈락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위축되는 점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 뒤를 이어서 정규직 신입 채용이 적은 것, 또 취업 전략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것, 또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하는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불안하죠. 네. 또 이런 상태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네. 채용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참 이 구직자분들한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괜시리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저희 잡정보센터가 합격을 위한 취업 정보 많이 전달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연합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접 합격의 공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타스틱 면접 백서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 취업을 위한 노하우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더욱더 따끈한 소식, 대한항공의 취업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정말 두근두근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원래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승무원은 3번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중반기가 있군요. 네, 예. 지금이 바로 그 중반기인데 그렇군요. 이번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을 200명을 채용한다고 이제 채용 소식을 밝혀서 정말 많은 기존에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직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정말 긴장과 설렘으로 정말 잠을 설치실 것 같습니다. 채용학원들 난리가 났겠네요. 네, 그럼요. 뭐 요즘 어렵다 해서 대한항공도 채용 소식이 없을까 참 예. 걱정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번 중반기에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 대한항공 승무원직 면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채용 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일단 서류 전형이 뭐 있겠죠.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이 지나고 나면 면접이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만 보는 간단한 면접, 그리고 2차에서 이제 면접과 함께 영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 테스트라고 하면 뭐 기내 방송 낭독이라든지 네. 간단한 뭐 면접 질문 정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면접이 바로 임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뭐 수영이라든지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기초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완전 채용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 대한항공과 또 네. 아시아나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두 곳에서 선호하는 승무원의 이미지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사실 속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사실 꼭 이렇게 뭐 이 기준으로 채용이 된다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이미지라는 게. 하지만 이제 보면 그냥 정말 얼굴의 이미지로 봤을 때 대한항공은 이제 강아지상 그리고 아시아나는 고양이상 이렇게 정말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뭐 재밌게들 어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왜 이렇게 승무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어. 네, 그 모델이 좀 그렇지 않은가 뭐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약간은 조금 더 대한항공은 조금 더 친절한 이미지 그리고 아시아나는 좀 이지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친한 사람 중에 이렇게 한 명씩이 있는데 네, 네. 그렇네요. 그런가요? 강아지와 고양이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근데, 또 예. 네, 이제 보면 조금 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대한항공은 조금 더 이미지를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우선 서류 전형에서 아시아나는 이제 사진 부착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하. 근데 대한항공은 사진 부착을 아직 해야 하고 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아나도 뭐 어느 정도 서류 전형에서 통과가 많이 되긴 하지만 대한항공은 80-90% 정도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먼저 평가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채용 기준을 봤을 때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이미지를 평가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좀 더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게 좀 더 아시아나에 비해서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이런 속설이 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전형을 보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면접부터 실제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면접을 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우리 승무원 복장을 갖췄을 때 이 사람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원하는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밝은 미소 이런 것들 평소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네. 평소에 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아, 네. 참 이게 근데 노하우라는 게 딱히 없어요. 왜 그런-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찍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게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실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이제 각고의 매일매일 똑같은 대본을 막 읽으면서 막 너무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웃는 연습이 중요하겠죠. 예. 웃는 연습도 딱 봤을 때 내가 빵긋 웃어서 치아가 8개가 보이게끔 아하. 이렇게 해서 정말 얼굴 근육을 평소에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또 고든 걸음걸이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모델들 이제 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모델들이 이제 벽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어깨랑 허리랑 엉덩이가 일자로 딱 붙게끔 네. 그렇게 해서 자세를 좀 펴는 스트레칭과 고든 이제 워킹을 조금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목에서부터 그냥 뭐 제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 있는 보이스를 갖춰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발성 연습을 평소에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밝고 활기찬 이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대한항공 승무원직 서류 전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합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네, 왜냐하면 80~90%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한항공은 대신에 사진 부착을 꼭 해주셔야 해요. 네. 네, 그렇군요. 사진 부착을 하는데 네. 또 이제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부착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아나가 조금 더 서류를 까다롭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조금 더 이미지, 사진 중요시 해주셔야 되고 아시아나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아하. 자기소개서에서 녹여지는 나의 인성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네. 사진 부착할 때 이 대한항공 특유의 머리 있잖아요. 네. 싹 다 넘기고 이렇게 쪽진 머리 그런 아. 머리를 해야 되나요? 그게 또 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떴는데 선생님 제가 이걸 내고 싶은데 제가 쪽진머리 사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단정하게 묶은 승무원에게 딱 생각했을 때 그 이렇게 쪽진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를 묶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으면 그리고 정말 급하다면 일단 뭐 긴 머리라든지 짧은 머리 그냥 사진을 내서도 붙는 학생들을 종종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정말 딱 원하는 그 틀에 갖춰진 준비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또 그 기술이 발달해서 네. 그 부분 가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똑같은 쪽진 머리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렇다면은 서류 통과를 했고요. 네. 했다 하면 이제 대망의 면접 3단계가 남아 있는데 네. 1차 면접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차 면접은 굉장히 짧고 아쉽고 정말 허무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7, 8명 네. 정도가 들어가서 20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공통 질문 하나 하고 개인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1차 면접에서는 이렇게 컨텐츠가 뭔가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지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미지를 밝고 명랑하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1차 면접에서는 얼마나 많이 합격을 하고 아. 또 탈락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1차 면접에서 정말 대거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정말 네. 그냥 대답 한 번 하고 이제 거의 30%만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합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질문들이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 질문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30초 자기소개 라든지 아니면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승무원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 뭐 본인의 전공과 승무원의 관계 이런 식으로 승무원에 대한 간단한 자질 정도를 테스트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가 준비가 안 됐다면 뭐 축푼 낙엽처럼 떨어질 만도 하네요. 이 정도는 준비가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을 그렇죠.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대답하는 네.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2차 면접, 이 영어 면접이 있는 단계죠. 네. 승무원들한테는 특히나 더 영어 실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기내에서 사용하는 영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이제 기내 방송 낭독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간단한 뭐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뭐 치킨 올 비빔밥 이 정도. 네, 기본적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좋겠네요. 그렇죠.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실무
면접을 보게 되는데 네네. 그래도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5명, 6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예. 면접관은 뭐 3명에서 뭐 많게는 5명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유니폼을 입고 정말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한껏 느끼면서 이제 개인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롤플레잉이나 상황 면접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예. 네. 본인이 그걸 입었지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2차 면접에서의 기출 질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희망 고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니폼까지 입어본 사람인데 합격을 못했구나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예. 네.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 뭐 음. 안전과 서비스 중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기내에서 흡연을 고집하는 승객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네. 아니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1차에서는 기본적인 승무원의 뭐 자질 이런 것들을 물었다면 2차에서는 조금 더 실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본인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죠. 그렇군요. 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롤플레잉이나 어떤 상황 면접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정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게 근데 사실 답변이 대단하게 뭐 창의적이라거나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는 엄청난 해결책은 사실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예. 답변도 네, 뭐 정해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남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둬야 되는가? 이거는 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연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연기. 예. 네, 이게 연기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물을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승객분에게 가서 승객 물을 좀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연기를 좀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 이미지가 조금 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사람이 기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시려면 약간의 연기. 정말 승무원처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정말 예. 빙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연기도 중요할 거고요. 그럼 대답의 내용도 참 중요할 예.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대답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대답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단하게 창의적인 대답은 없어요. 근데 뭐 창의적인 대답이라고 하면 이 아까 기내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있잖아요. 기내어가요. 기내 방송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기내에서 이제 뭐 흡연을 원하시는 분은 기내 밖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좀 기내어는 조금 되게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네, 정말 그렇게 나와요. 밖으로 나가주시고 이렇게 방송이 예. 되게 재밌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런 거를 뭐 예로 드시든지. 그렇군요. 네, 예. 뭐 어쨌든 근데 네. 중요한 건 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물을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다면 왜 내가 물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가.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승객분께서 조금 더 이제 침착하게 하시는 게 뭐 중요할 것 같고 뭐 하고 해서 제가 이런 이유로 네, 물을 가져다 드리는 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서비스업이다 보기 때문에 네. 본인 성질대로 이게 사람 상대하니까 또 열받는다고 또 본인 주관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쵸. 적당히 좀 타협할 줄 아는 모습 맞아요. 그리고 네. 친절한 느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요. 3차 네. 면접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차 면접은 이제 정말 대망의 임원 면접입니다. 근데 임원 면접에서도 불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배수를 더 넓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마시고 준비를 예.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일단 복장은 2차 면접과 동일하게 네 이제 기내 이제 실제 대한항공 이제 승무원 복장을 갖추고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경영진이 참석을 하다 보니 우리 회사의 어떤 방침과 그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라든지 CI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는 아무래도 항공사들이 좀 힘들고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항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재 LCC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무원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더 회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네,
넓은 범위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경영진 면접이라서 그런지 네. 그 질문이 좀 셀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그렇죠. 주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압박 면접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은 무엇인가? 음. 아니면 승무원에게 있어서 본인의 치명적인 단점 무엇인가? 뭐 예. 내가 봤을 때 본인은 그렇게 승무원에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도대체 왜 지원했는가? 뭐 이렇게까지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좀 압박 질문이 들어오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런 때는 어쨌든 넘겨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아, 이게 뭐 정말 당황했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나가야 되나요? 죄송한데 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좀 쉬다 오겠다고. 예. 이게 예. 답이 없다는 얘기가 예. 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뭐 물론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련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당황했을 때는 웃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기분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예. 당황스러운 질문에 뭔가 대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단 일단 웃자. 이 전략이 더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웃으면서 예,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생각한 뒤에 대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알겠습니다.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팁은요. 네. 이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LCC에 이어서 오늘 대한민국 승무원직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스틱 면접앱서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센터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고민 상담 코너인 출고대기에서는요. 이 식품업계와 은행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피곤하시죠? 오늘도 너무 늦었네요. 이제 근무혁신으로 바꿔봅시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초과 근무 일주일에 1시간 줄이고 연간은 이틀 더 가고 업무는 계획적으로 휴식은 여유 있게 스마트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으로 만들어갑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집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대비 훈련이에요. 한마음 한뜻 안전 한국을 위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을 준비하는 국민의 훈련.
우리 다 함께. 함께하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네, 잡정국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채용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네트워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별 취업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인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 고용센터에 김성자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네,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정보는 신흥전공 주식회사 채용 소식입니다. 네.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한국 GM 협력업체입니다. 영업 전산 업무를 수행할 영업지원 사무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경력 3년 이상이고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연봉 2,100만 원에 상여는 200% 수준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에 참조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우리 네트워크 채용 소식입니다. 네.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 141번지 운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유지 부수 업체로 정보통신기술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통신시설 관련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졸 이상, 키드 가능자, 차량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3,7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지금까지 인천 고용센터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좋으신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서울 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인재일관계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입니다. 네.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위치한 엔지니어 산업 분야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관련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네. 급여는 월 300만 원으로 상여금 800% 포함되어 있으며 접수는 5월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제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알려드릴 소식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클라시아입니다. 모집 직종은 무역사무원 1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약학 전공자와 영어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접수는 7월 1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기한이 아직 넉넉한 편인데요. 자세한 채용 정보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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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인천과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요.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 대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취업계 스타 강사죠. 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매력적인 목소리로 돌아온 김태성입니다. 몸 좀 나셨네요, 그렇죠? 그 시방 감기, 코 감기, 목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멋있었는데 더 멋있어지니까 좀 매력적이죠? 짜증나요. 자, 오늘도 취업 시장의 어떤 그 가장 뜨거운 고민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네. 리얼 100%의 진짜 채용 얘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까? 예, 지난주에는 제약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에는 그 서류 접수 중인 게 몇 군데가 있어요. 네네. 그 농심하고 빙그레 그리고 국민은행 인턴 서류 접수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질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서 네.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두 아나운서 분께서 제게 질문을 주시면 학생처럼 질문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과 식품업계 모두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먼저 그렇다면 이윤정 아나운서가 고민 사연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농심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궁금한 점이 들어서 고민 사연 올려봅니다.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보면 농심의 이미지를 먼저 정의하고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한글 600자이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같이 하라고요. 학생이 학생이 아니니까 안 되네요. 충실하게 하라고. 자, 농심의 글로벌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예. 네. 이거 뭐 어떻게 좀 알아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자주 먹는 깡, 수육 과자는 그렇죠? 좀 통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국민 과자니까 뭐 예. 세계에서도 뭐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심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성 이거를 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자소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자소서는요, 학술 논문도 아니고 내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글도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작가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 우리 비즈니스와 이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뽑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선 자소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윤정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기업의 특성, 요거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다. 뭐 이런 부분도 참 잘 드러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 필요한 인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네. 내 자랑을 하는 글이 아니라 너희 기업에서 내가 굉장히 필요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 그래서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기업 관점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소서라는 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농심의 4번 자소서 항목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종합식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추가할 만한 이미지, 이게 되게 좀 뭔가 되게 방대해 보이고 예. 좀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거 예.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답을 드리면 우리 다- 학생들이 또 다 다 쓰더라고요. 따라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답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글의 구조를 두 가지로 먼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이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먼저 얘기해놓고 그 이유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친구라든가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갔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함께 하면서 농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은 바를 정리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미시적으로 내주에는 이랬어.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한번 보는 겁니다. 트렌드가 이렇고 그리고 지역 특성이 이러니까 이미지는 이래. 그런데 요거는 개선점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 주시고 지금은 이런 개선점이 필요한데 농심의 현재의 위상, 포지션은 이래.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 싶어라는 이야기 순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해외 시장에서 농심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예, 그 해외 시장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중국 시장에서 중국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4위입니다. 4위요? 예, 한 9.6% 차지하고 있고요. 예. 1위가 니신, 일본 기업이죠. 18%. 그리고 2위가 캉스푸, 3위 퉁이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예. 스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새우랑 그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델리, 오이시, 펩시코, 오리온
오리온은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기업 대비 우리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뭐 니신이나 캉스프나 퉁이 같은 1위에서 3위 기업들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 필요하죠. 중국 시장 진출할 때는요. 중국 식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 우리나라 시장과는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려 볼게요. CJ 제일제당에서 중국 시장에 다시다를 아주 전략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굉장히 좋은 채널을 이용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배치시키고 대대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안 팔렸어요. 왜 그런 건가요? 굉장히 의아했죠. 이건 정말 잘 팔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안 팔렸습니다. 식문화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소고기 맛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소고기 국물 맛보다 닭고기 맛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닭고기 맛으로 바꾸어서 내는 순간 대박이 났죠.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스낵 시장에서도 그래요.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갔는데 우리는 오리온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면서 정을 내세우죠. 근데 중국에서 처음에는 정을 내세웠어요. 처음에는 정을 내세웠는데 74년부터 2008년까지 정을 내세웠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정 대신 인, 어질린자를 써서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정과 인의 의미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정하면 뭐 가족 간의 애정 뭐 이런 느낌이고 인하면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인으로 바꿔서 해서 또 대박이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한 끗 차이 같지만 로컬라이제이션,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민 사연 태성 쌤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예, 먼저 알아야 돼요. 지역에 대한 특성,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없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유아적인 발상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고민 상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태성쌤과 김승재, 이은정 아나운서님의 출고대기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취업 관련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방송 통해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오해를 많이 풀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심 국내 영업 충청권 지원 예정자인데요. 자소서 이번에 지원한 직무 분야와 관련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며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영업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잡정부 센터를 재밌게 보고 있다니 일단 제가 다 기분이 뿌듯합니다. 근데 재밌게 하라고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네. 경험이 없으면 사실 당연히 자기소개서 쓰기가 참 막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먼저 이 질문의 의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의 의도 파악. 그러니까 이 의도는 직무 역량을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얘기를 펼쳐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이 사연을 주신 학생은 여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예,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요. 죄송합니다. 성을 말씀 해주셔야죠. 자, 경험은 없어도 직무에 대한 이해나 일에 대한 열정 이런 점을 좀 보여주면 될까요? 예, 이게 직무 경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이게 직무 경험이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직무 경험하고요, 직무 역량 경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업을 내가 안 해봤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업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영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서빙하면서 겪어봤으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 이거 좀 알려주시죠. 답이 중요합니다. 답. 제가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무 역량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그렇죠. 대본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세뇌 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에 다 있다 이렇게 3주 동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홈페이지 가서도 예. M1 것만 보는 친구들이 예. 있어요. 또 딴 거 보면 없는데요. 이렇게 예.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제가 예.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예, 국내 영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또 간단히 제가 숟갈로 떠서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영업은요 채널과 고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판 영업, 직판 영업, 특판 영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시판 영업은 농심에서 특약점 거래처를 관리하고 영업하는 그런 영업을 말하는 거고요. 예. 직판 영업은 대형 유통업체, SSM 예. 이런 데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고요. 특판은 군납하는데 온라인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그렇군요.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느냐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거래처와 유대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우리 제품이 입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매대 위치에 잘 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하는 거고요. 또 틈틈이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개발팀이라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이 홈페이지에 나온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기초적인 재무지식, 그러니까 원가 관리에 대한 재무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물류에 대한 기초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이건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대인관계, 그리고 목표가 굉장히 엄청난 푸시로 작용이 되거든요.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답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꾸준하게 그 탐구를 하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영업 지원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예. 이전과 관련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자는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야 되는데 충청 지역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내가 충청 지역을 지원했을 때 여기서 영업하는데 내가 이만큼 유리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고향이 그쪽이라든가 학교를 그쪽에서 나왔다든가 하는 식으로 영업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내가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 영업과 충청 지역 영업이 무엇이 다른가? 이거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제비족들이 있었어요. 제비족이 지역에 따라서 영업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것도 일종의 영업이거든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다른 데서는 이제 싹 탐색을 하고 혼자 오신 분을 딱 보고 와서 가서 대화를 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긴 시간을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추고 싶으면 이제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청도 제비족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혼자 온 사람 딱 있으면 저벅저벅 갑니다.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출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비가 높은 언어죠. 예. 지역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되게 태성 쌤을 좋아하는데 이런 개그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자, 아재 개그 잘 들었고요. 네. 자, 그렇다 어쨌든 그 충청권 본인만의 강점 어떤 이점들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사연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윤정 아나운서가 아주 성의 있게 이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입니까? 예. 네. 남자가 좀 해봐 주세요. 네. 자, 시작. 예. 은행권이 되고 싶은 지방국립대 국문학과 졸업생입니다. 지난 하반기 은행에 모두 지원했지만 모두 강탈했습니다. 토익 900점대, 학점도 3.9로 괜찮은 편인데요. 관련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학과가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6개월, 편의점에서 1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동네 노인복지회관에서 몇 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은행 관련 대외활동을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됩니다.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금융 3종 세트를 따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금융 3종 세트가 뭐예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외웠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바뀐 거죠. 제 관심 바뀐 거죠.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토익 900점대, 예. 3점 학점도 3.9면 이 정도면 광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예.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세요. 은행 채용팀에서 관심 가질 만한 굉장히 괜찮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자는 본인이 잘 모르시네요. 그 큰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좀 더 자세한 걸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경험 일화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질문 글만 보면은요 호텔 편의점 노인복지회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 재료를
쌓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텔, 편의점, 노인복지회관 정도의 활동이라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저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부분을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국민은행의 인재상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 호텔에서 편의점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했던 경험들을 나열해 보시고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호텔, 편의점 여기서 고객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호텔 같은 데는 진상 고객들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을 어떻게 현명하게 내가 대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화를 끄집어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봤으니 은행에 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게 없다면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면접에서 다 들통납니다. 들통납니까? 예.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경험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으니까 사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네. 동네 노인복지회관에서 몇 년째 봉사활동하고 예. 있다고 했는데 이 경험도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서의 봉사활동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네. 많은 기업에서 특히 은행에서는 소통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히나 많은 학생들은요. 또래와의 소통, 온라인 소통 여기에 능해요. 근데 어르신들과의 소통은 별로 부족합니다. 근데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찾아가서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자의 전략을 이렇게 마련을 해보세요. 차별화 전략이에요. 다른 지원자가 나는 학교 동아리에서 학교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의사소통을 해서 이거 얘기할 때요. 질문자는요. 나는 어르신들과 이런 소통을 해봤어 얘기하면은 눈에 확 뜰 겁니다. 훨씬 더 차별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은행원이 되고 싶은 지방 국립대학생에게 정리를 한마디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꼭 지원하세요. 꼭 지원하시고요. 공통점 찾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은행 3종 세트는요. 이제 학생들은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끄세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사연 또 살펴볼까요? 예. 자, 이게 여자죠? 남자가 아니고요. 예. 네, 저는 은행 공고가 날 때마다 모두 지원하는데 번번이 떨어지네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참고로 제 스펙과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세 여자 취준생, 중경외시 법학과 3.2학점, 토익 730점, S은행 계약직 6개월, N은행 청원경찰 6개월, 그 밖에 단기 은행 관련 대외 활동 열심히 했고요. 나름 스펙과 경험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매번 광탈 하다 보니 자신감이 바닥까지 가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학점과 외모입니다. 학점은 졸업을 했으니 어쩔 수 없고 합격자 합격 스펙을 보면 토익이 부족해 보이는데 토익 점수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성형이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네. 힘드네요. 여자는 이제 여자 가세요. 예. 네,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참 외모가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도 뭐 외모가 스펙이다 아니다 이런 조언 해주셨잖아요. 실질적인 조언 또 해주셔야 다른 코너에서도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해요. 예. 슈퍼스타에서 발표되는 스펙,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의 운세다. 라고 재밌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 통계 발표가 인터넷이나 TV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표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오용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외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는 진짜 해야 돼요? 성형해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자, 취업 관련 작은 정보라도 좀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구직자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게 뭐 재미로, 흥미롭게만 보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통계에서 많은 오용과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저도 봤는데 이 기업이 외모를 평가 대상이라고 여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좀 언급해 주셨던 통계 오용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채용팀장일 때 이런 질문 많이 왔었는데요. 저 답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주변의 대기업 채용팀장들, 제 친구들 답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이 대표할 수 있는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팀이 아니라 채용팀에 물었어야 됩니다. 채용팀이 채용을 진행하거든요. 네, 통계 자체의 신뢰도를 100%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뉴헤브리디스라는 호주의 북동쪽에 그 섬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느냐면 몸에 이가 있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몇 세기 동안 경험한 본 바로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거의 이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몸에 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해요. 근데 이게 실제 이유는 뭐냐? 아픈 사람은 몸에 열이 있어. 그 열 때문에 그 이가 거기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이는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인과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준비가 잘 된 지원자들은 그러니까 그 직무 역량이라든가 인재상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 많이 쌓았던 사람들은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 미소가 띄어져요. 그래서 예뻐요. 그래서 예뻐 보여요. 그래서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미소를 연습해, 성형을 고민해, 이거는 마치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에 이를 키우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스스로의 태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특별한 직무, 그러니까 은행이나 승무원 같은 경우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형과 스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공개해 주시죠. 예, 직무 경험이 아닌 직무 역량 경험을 활용하십시오. 네. 네. 자, 성공자분들 고민 해결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태성 씨, 오늘 소감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건강도 경쟁력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미소를 연습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웃음 하지 마시고요. 오늘서부터 무한 긍정 모드. 나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무한 긍정 모드로 돌아가시면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질 겁니다. 네, 무한 긍정 모드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잡정고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